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메모리얼 연휴 재밌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만약에 여기민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 한국에 와서 일을 안 하고 은퇴를 해서 오긴 했지만 그래도 좀 '내 자산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불안하다.' 좀 이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국에서 너무 일을 안 하고 놀러만 다니니까 처음 몇 달은 좋았는데 '지겨워 죽겠다. 무슨 일이라도 하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은퇴하고 한국까지 오셔 갖고 일하는 거 저는 별로 권장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망하기가 쉬워요. 예. 한국에 있는 사람도 망하는 판국에 미국에서 와 갖고 물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뭘 한국에서 무슨 비즈니스를 하겠습니까? 이게 현실적인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또 꼭 한국에서 좀 돈 좀 벌어 보고 싶다.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한국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상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게 또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건은 뭐냐? 미국에서 살던 우리의 입지를 갖다 잘 이용하는 거예요.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특성을 이용해야지 한국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방송을 보고 바로 한국 가서 비즈니스 시작한다? 안 됩니다. 망해요. 적어도 한국 가서 1년은 쭉 놀아보세요. 야, 이곳저곳 다니고 유럽도 다니고 돈도 쓰시고 그런 다음에 몸이 근질근질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 비즈니스 차근차근 알아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시민권자가 이제 한국 와서 F4 비자로 한국에서 거주증을 받고 지내면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사업체도 차릴 수가 있고요. 사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수 국적자 당연하게 한국에서 사업할 수가 있고요. 영주권자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한국의 자영업 실태가 어떤가? 제가 이곳에 와서 이곳 평택 이 안정리라는 또 평택에서도 한 15분 떨어진 이곳 시골로 와서 느끼는 건데 와, 한국은 왜 이렇게 비즈니스도 빨리 때려치고 또 차리는 것도 빨리 차리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작년에 6개월, 올해 이제 3개월 다 돼 갑니다. 9개월 사이에 어떤 자리는 벌써 업종이 4번 바뀌었습니다. 아니 해 보고 한 서너 달 해 보고 안 되면 바로 때려치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제가 가 보면 '야, 이 사람들은 왜 비즈니스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일 제가 답답한 게 김밥집 이런 같은 건 제일 답답해요. 왜냐? 김밥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웬만큼 맛있게 안 만들면 장사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평택의 통복시장 안에 있는 평화김밥 이런 데 같은 장사 잘 돼요. 왜? 유별나게 맛있거든. 근데 그런 기술도 없는데 차려요. 왜 차릴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국도 50대 넘어서 취직할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돈 까먹고 있을 수도 없고 솔직히 50 대가 애들 키우는데 돈은 제일 많이 듭니다. 저도 좀 아이들을 좀 일찍 키워서 일찍 독립을 시켜서 제가 50대 중반 나이에 이렇게 좀 은퇴 비슷하게 지낼 수가 있지만 제 친구들 아직도 돈 버느라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서 50 대가 쉴 나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60 대가 돼서 한국에 오셨다 뭐 그런다 하더라도요. 60 대에 오셨어도 요즘에 하도 물가가 올라가니까 불안불안해요. 아니 언제 또 물가가 올라갈지 모르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 갖고 나 늙어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을까? 걱정되죠. 예.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의 자영업자들 실태가 아주 처참합니다. 예. 부부가 둘이 프랜차이즈 치킨집 같은 거 제일 만만하니까 많이 하죠. 예. 한 50대 이제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그런 거 해서 둘이 고생하면서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벌기가 쉽지 않아요.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물론 상위 1-2%는 엄청나게 자영업으로 돈 벌지만 그건 상위 1% 얘기고 보편적인 사람, 자영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 80%는 한 달에 300만 원 벌기가 힘들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생활이 어디 집에 취직해서 일하는 것보다 못하게 법니다. 근데 왜 자영업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50대 이상이 이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 제가 이제 이 동네 보니까 동네에 24시간 오픈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 이모 봉급이 얼마냐면요. 350만 원이에요. 어유, 생각보다 괜찮네. 예. 낮에 일하면 320만 원입니다. 근데 하루에 12 시간이에요. 24 시간이니까 시프트가 12 시간 시프트입니다. 오후 6 시부터 그다음 날 6 시까지인가 뭐 그게 350만 원 주고 아침 6 시부터 저녁 6 시 그날 저녁 6 시까지 일하는 거 뭐 그게 12 시간이라는 게 320만 원 들이고 그랬습니다. 물론 안 바쁜 시간에 쪼끔 쉴 수도 있고 중간 식사 시간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12 시간을 풀로 다 일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남의 집에 일하면 350만 원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둘이 700만 원 벌으면 그게 훨 낫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남의 집에서 그 나이 들어서 일할 데가 별로 없어요.
이 연세가 좀 드신 이모님들 한 50대 뭐 6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식당에서 일할 때는 있어요. 몸은 엄청나게 상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그 나이쯤 일하면 이제 뭘 일할 수 있을까? 뭐 아파트 경비 뭐 이런 거 같은 아니면 일할 데가 별로 없어요. 다들 웬만하면 젊은 사람을 선호합니다. 한국이 요즘에 이제 아무리 상하 관계가 많이 줄어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제 나이 드는 사람에 대한 예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는 사람 일 시키는 거를 불편해해요. 그러기 때문에 일자리 잡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50 대에 일자리가 없으면 자영업 하는 겁니다. 근데 준비도 안 되고 자영업 해요. 평생 회사만 일하다가 프랜차이즈에서 주는 레시피 갖고 식당 차리면 어제도 돈 모은다 그래 갖고 해요. 현실은 몇백만 원 벌기 힘듭니다. 둘이 그냥 열심히 일해 갖고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벌기가 힘든 게 또 한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난국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몇십 년 살다가 어리버리 한국에 와서 여러분이 한국에서 비즈니스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되죠. 자, 많은 프랜차이즈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프랜차이즈에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재료비 사오고 뭐하고 남는 거 없어.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도 또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망하는 이유가 프랜차이즈 헤드쿼터에서 주는 재료 같은 거라다가 나중에 조금 뭐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하다 보면 좀 요령이 생겨서 이제 거기 있는 재료를 안 씁니다. 따로 사와요. 더 싼 데 가서 사온다고. 그러다가 뭐 자꾸 재료를 바꾸고 그러니까 맛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해요. 그래서 요즘에 백종원 씨 한국에서 뭐 많이 욕 얻어먹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백종원 씨 욕 얻어먹기 이전에도 제가 한국에서 그 백종원 씨의 홍콩만점 가보잖아요. 예, 집집마다 맛이 달라요. 아니 역전 같은 데 장사할 데는 맛이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 맛이 없어. 이 분명히 다른 거 섞은 거야. 재료니 뭐니. 그러니까 이래서 프랜차이즈를 해도 망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게다가 또 프랜차이즈도 개념 있는 프랜차이즈는 경쟁이 안 되겠는데 개념 없는 프랜차이즈는 그냥 숫자만 들린다고 아무렇게나 오픈해 주니까 이것도 망하는 거예요. 뭐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은 절대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첫 번째로 생각하시고 대신 여러분이 미국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한국 가셔 갖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얘기해 드릴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여러분이 시민권자다. 예, 미군 부대에 들어가면 최고죠. 예,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으면 최고입니다. 이거 평택, 안정리, 송탄도 있고 뭐 대구도 있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 취직하면 최고인데 이게 취직이 쉽사리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직장 취직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력서 내고 나면 6개월 있다 연락 왔고 아직도 취직 안 했니? 예,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나 뭐 이력서 하면 다음 주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지 뭐 미국 집들은 그런 게 없어요. 한 명 미군 부대 예 일자리 나올 때까지 없습니다. 그냥 최소 1년 기다릴 생각 하셔야 돼요. 예, 1년 계속 꾸준하게 레주메 계속 이력서 집어넣으실 생각해야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있다가 이제 한국에 오셔 갖고 미군 부대 취직해 갖고 성공하신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꼭 미군 출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공하신 분들 많이 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군 부대에다가 물건을 납품하다가 미군 부대 안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또 미군 부대 근처에서 일을 하다가 미군이랑 또 친해져 갖고 일자리 오퍼 받아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직은 쉽지 않습니다. 미군 부대 들어가면 좋아요. 좋은데 혜택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취직하는 거 그냥 뭐 몇 달 만에 뭐 한 1-2주 만에 취직된다? 절대 그렇게 뭐 있지도 않고요. 예 그렇게 취직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미군 부대 취직하면 좋겠다. 예 한 1 년은 버텨 보십시오. 예 이곳 뭐 안정리 오셔 갖고 미군 부대 근처에서 하시면서 한 1 년은 버텨 보시면 그리고 또 여기서 주민들과 많이 친해지세요. 미군 부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과 커넥션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뭐 미군 부대 그전에 영상 올리면 "저 일자리 좀 알아봐 주세요." 예 제가 왜 알아봐 드려야 되죠? 저한테 뭐 돈 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농담이고요. 예 저한테 일자리를 물어보셔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기다리셔야 돼요. 없는 일자리 제가 만들 수 없잖아요. 제가 뭐 미군 부대 사령관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셔 봤자 소용없습니다. 미군 부대가 제일 좋아요. 예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좋은 건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이제 한국으로 파견 나온 회사. 그중에서 또 뭐가 있냐? 미군 부대 안에 가면 미국에 있는 프랜차이즈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다 익스프레스, 뭐 예를 들어서 뭐 잭인더 박스, 맥도날드 이런 거 다 있어요. 그건 미국에서 직원 뽑아서 한국에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베네핏이 좀 좋습니다. 왜 좋냐? 월급은 미국이랑 비슷하게 준다 하더라도 한국의 생활비가 훨씬 적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비 적게 들고 돈 받는 건 미국식으로 받는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짭짤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군 부대 말고 현실적인 방법 중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오늘 몇 가지 다 공개합니다. 제 아이디어 다 공개합니다. 자,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서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숙박업입니다. 자,
에어비앤비는 뭔지 대들 뭐 대충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 뭔지 모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게스트하우스라고 뭐 얘기를 많이 해요, 한국에서는. 그다음에 원래 미국에서는 youth hostel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hostel. 예. HOSTEL hostel. 이게 쉽게 말하면 도미토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냥 방 한 칸에다가 2 층짜리 벙커 침대 같은 거 뭐 4개 혹은 6개, 큰 방은 뭐 12개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젊은 친구들한테 싸게 빌려주는 숙박 형태를 호스텔이라고 합니다. 이걸 잘 모르면요. hostel.com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많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호스텔이 되게 적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 호스텔이 왜 인기가 좋냐? 비용이 싸요. 왜냐하면 뉴욕 같은 곳 맨하탄의 호스텔 되게 비싼데 맨하탄 호스텔도 한 50불 60불이면 잡니다. 예. 그리고 다른 나라 동남아시아 가잖아요. 호스텔 가면 이제 하룻밤에 5불이면 자요. 그러니까 싸요. 한국도 호스텔 같은 데 서울에 하는 데 보면 뭐 미국 돈은 20불 예 이 정도면 호스텔 들어갑니다. 근데 20불 뭐 25,000원 28,000원이죠. 예 그거 받았고 남어 예 한 방에 4명 재우잖아요. 예 그러면 10만 원이에요. 호텔보다 짭짤합니다. 이 호스텔은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영어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외국 쪽으로 홍보를 해야 돼요. 홍보는 생각보다 쉬워요. 이 호스텔에 관련된 hostel.com이라든가 뭐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예, 거기다 리스팅 올리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서 리스팅 올리고 전화 잘 받고 문자 잘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 오는 거 그것만 잘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나 그 정도 대화는 된다 그러면 호스텔 괜찮아요. 근데 이걸 아무 데나 하면 망해요. 왜 망하냐? 아니 외국인들도 안 오는 동네에다 가면 망하지 당연히. 그럼 어디다 해야 될까? 예. 외국인들이 여행 많이 오는 동네.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 어디가 좋을까요? 인사동. 그다음에 뭐 동대문 근처 이런 데 좋아요. 예. 제가 몇 년 전에 한 6-7년 전인가 춘천 갔다가 춘천에 아는 동생이 있는데 뭐 아는 동생 네 집에 뭐 패키지가 싫어서 춘천에 마침 호스텔이 딱 하나 있어요. 그때 당시에 하나 있었어요. 한국분이 하는 호스텔이. 딱 하나가 있어 갖고 춘천에 있는 호스텔 갔더니 사장님이 이제 한국인 사람이 오니까 반가워하죠. 그러니까 미국 여권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장님과 친해서 이 얘기 저 얘기 해 드렸는데 사장님께 제가 아이디어를 많이 드렸어요. 호스텔에 대한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그 사장님도 모르고 하신 거예요. "왜 이걸 시작하셨냐?" 했더니 아들이 좀 배낭여행 다니더니 "야 아빠 이런 거 하면 좋겠다." 그래 갖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호스텔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다닌 사람이에요.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이 호스텔 같은 거 뭐 제가 쪼끔 잠깐 아이디어를 드리면요. 호스텔이 잘 되는 데는 뭐냐? 이게 우선 관광지랑 되게 가까워야 돼요. 대중교통과 가까워야 되고요. 관광지랑 가까워야 돼요. 왜? 젊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으로 옮기니까 대중교통으로 찾기 쉬운 데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관광지를 다 걸어갈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먹거리 많이 있어야 돼요. 호스텔 잘하는 집과 못하는 집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인제 어떻게 하냐? 제가 뭐 유럽 뭐 그다음에 뭐 일본 뭐 태국 베트남 뭐 다 드러냈어요. 예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잘하는 집들은 막 재밌는 게 많아요, 호스텔 안에. 보통 호스텔은 이제 방을 한 서너 개 정도 있는 하우스 같은 거 예 이런 걸 빌려다 씁니다. 그래서 이제 호스텔 중에서 좀 큰 데는 인제 뭐 독방을 빌려주는 호스텔도 있는데 독방 그 대신 좀 더 비싸게 받죠. 이번에 안동 갔더니 안동도 호스텔이 딱 한 곳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곳 가면 이제 방이 이제 혼성으로 돼 있는 방이 있고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쓰는 방이 있고 여자만 쓰는 방이 있고 남자만 쓰는 방만 따로 해 놓은 데는 뭐 거의 없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좀 꺼리낌 없는 서양 아가씨들은 남녀 혼성방 이런 데를 많이 이용해요. 여성 혼성방 여성들만 쓰는 방은 예를 들어서 남녀 혼성이면 마 25,000 이면 여성들만 쓰는 방은 3만 원 쪼끔 더 받습니다. 그 대신 쪼끔 이 여성들 편하게 화장실이 방 안에 같이 연결되어 있다든가 뭐 이런 방을 많이 줘요. 자 그리고 이제 침대가 방 사이즈에 따라서 뭐 4 명, 8명 뭐 이렇게 큰 데는 뭐 한 20명 이런 데도 봤어요. 자 이런 데 가는데 거기는 이제 꼭 커먼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커먼 에어리어는 뭐냐면 방에만 있기 답답하니까 뭐 침대만 계속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예. 답답하니까 밑에 내려가서 러비 같이 소파에 앉아서 놀 수 있고 그다음에 부엌도 있고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테이블도 있고 식탁도 있고. 자 그런 공간이 꼭 있는 데가 호스텔이에요. 그러면 이제 호스텔 낮에는 애들이 이제 여행 가려고 많이 나가 있죠. 저녁 때 많이 모입니다. 삼삼오오. 그리고 또 호스텔은 또 뭐가 필요하냐? 한 방에 여러 명 있으니까 각 방에 락커가 꼭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이고요. 호스텔에 딱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커먼 에어리어를 얼마나 재밌게 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주인이 센스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동네 지도를 막 그려서 언어별로 다 만듭니다. 요즘에 챗GPT 이용하면 언어별로 번역 다 되잖아요. 예, 그래서 동네 우리 호스텔 있는 데서 오른쪽으로 가면 어느 맛집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음식이 맛있고 그러니까 일반 지도에서 안 알려주는 지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한 지도는 얘들도 다 전화기를 봐요. 근데 여기 코너 가면
주인장이 우리 호스텔에서 왔다고 그러면 음료수 하나 공짜로 주고 동네랑 협약을 하면 돼요. "내가 손님 모여 줄 테니까 대신 음료수 하나 주라." 뭐 이런 식으로. 이쪽에 가면 무슨 찌개가 맛있고 여기 가면 뭐 바베큐가 맛있고 ATM 돈 찾는데 이런 것도 필요해요. 여기 가면 해외 카드 갖고도 돈이 뽑히는 ATM 머신이 있는 편의점이 있고 여기 가면 편의점이 있고 여기 가면 기차기 있고 여기로 해갖고 어디 가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같은 거 알려주는 그런 지도도 이렇게 프린트해서 오면 한 장씩 줘요. 자 그런 것부터 시작해 갖고 안에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일본 갔을 때 이제 한번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이제 하루는 오코노미야키를 만드는 클래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불 정도씩 받아요. 10불 정도 받는데 재료를 다 이제 호스텔에서 준비해 줍니다. 그래서 호스텔에서 재료를 다 준비하고 모여서 오코노미야키를 만드는 법 배우면서 같이 부치면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한 끼 사 먹어도 10불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 안에서 하잖아요. 그럼 주인이 돈도 벌고 재밌는 거예요. 엑스트라 인컴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호스텔 같은 데서 자전거도 빌려줍니다. 그리고 또 호스텔에서 또 그거 말고 영화 보는 날 같은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호스텔에서 투어도 해 줍니다. 동네 투어. 이런 것도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호스텔 투어 중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예전에 뉴욕 갔을 때 제리라는 할아버지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워낙 연세가 많아 갖고. 제리스 마라톤 투어라는 게 있는데 제리 할아버지가 한 사람당 10 불밖에 안 받습니다, 투어를. 호스텔이니까 싸게 받아요. 근데 인기가 좋아서 한 30 명씩 몰려요. 그 한 300불 생겨요. 그 할아버지도 짭짤한 거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한 7시에 떠나서 밤 한 11시까지 뉴욕을 뺑뺑이 돕니다. 이런 투어 같은 거 해 줘요,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또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본인이 뭐 직접 못 하시면 다른 사람들 이렇게 찾아도 됩니다. 그리고 뭐 하와이 갔을 때는 밴이 있어서 밴으로 이렇게 자기 밴으로 투어해 주는 거 이런 거 하는 데도 있었고요. 일본도 뭐 그런 게 있었고요. 근데 자전거 같은 경우는 또 일본은 이제 자전거를 갖다가 이제 무료로 빌려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춘천에 갔던 집도 자전거가 있었는데 자전거를 너무 좋은 걸 갖다 놨어. 그래서 가격을 받고 빌려줘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얘기했지. "이런 거는 아이디어가 안 좋습니다. 사람들이 부담감 갖습니다. 그냥 싸구려 자전거 그냥 공짜로 빌리든가 아니면 진짜 싸게 빌려주든가 이렇게 하세요. 잃어버려도 괜찮은 자전거." 그리고 거기도 얘기했죠. "사장님 김밥 같은 거 많은 거 같은 거 이런 김밥데이 같은 거 한번 해 갖고 재료값 해 갖고 한 10,000원씩 받고 이런 거 하십시오. 어차피 얘들 밥 먹으러 왔는데 그거 겸겸해서 한국에 와 있는 동안 김밥 많은 것도 배우고 이런 거 한다면 좋아할 겁니다." 제가 그런 아이디어는 뭐 수없이 알려드렸어요. 제가 거기 한 이틀 묵는 동안. 저는 호스텔에 대한 아이디어는 수백 가지가 있어요. 지금도 뭐 영상으로 만들면 그것만 몇 시간 만들 정도로. 예를 들자면 그 호스텔을 좀 다녀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 있는 분들은 여행 안 다녀봤죠? 몰라요. 영어 안 되죠? 힘들어요. 호스텔이 그냥 집 한 방 몇 칸짜리 빌려 갖고 이게 장소만 좋으면 되게 짭짤하게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어비앤비는 다들 아시죠? 에어비앤비도 제가 이제 한국에 서울에서 진짜 똑똑하게 에어비앤비 하는 젊은 아가씨를 압니다. 직접 아는 게 아니라 에어비앤비를 봤어요. 왜냐면 본인 사진이 올라가 있거든, 호스트 사진이. 그러니까 한 30대 초반? 여성인데 직장인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똑똑한 게 뭐냐? 자기 이제 호스텔이 한 6-7 개가 있어요. 집집마다 빌리는데 이게 보니까 자기 집이 아니라 렌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렌트가 싸게 하려면 이제 보증금을 좀 많이 내면 렌트를 싸게 해야겠죠. 자, 옥탑방이 한국에선 싸요. 안 좋죠. 근데 미국 기준에서는 옥탑방이 루프탑이에요. 좋아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주로 한 게 뭐냐면 옥탑방을 많이 빌렸어요. 얼마에 빌렸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먼틀리 처음부터 돈 한 푼도 안 내고 먼틀리 빌리면 좀 비쌀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래도 옥탑방을 암만 서울이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보증금 1억에 뭐 보증금 1억에 한 달에 뭐 한 50만 원 이렇게 빌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옥탑방을 이쁘게 꾸밉니다. 서양 애들 취향으로 이쁘게 꾸며요. 그 옥탑방도 안에 꾸며 놓기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도 안에 꾸며 놓기 나름이에요. 얼마나 설명서를 잘 적어 놓고 프렌들리하고 이거는 좀 아시는 분들이 하면 좋은데 이것만 잘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쭉 역사를 보니까. 처음에 얼마 시드 머니를 모아요. 몇 천만 원. 그래서 그 보증금 내고 방을 빌린 다음에 이렇게 빌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남잖아요. 그 돈으로 또 몇 천만 원 모이면 또 2호, 또 몇 천만 원 모이면 3호, 몇 천만 원 모이면 4호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갔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방 한 칸짜리 빌려주는데 뭐 서울에서 한 7만 원, 8만 원 이렇게 받는데 7만 원씩 받아 갖고 한 달 내내 빌리면 210만 원이에요. 뭐 에어비앤비 이것저것 다 떼주고도 100 몇십만 원 나와요. 근데 본인은 이제 뭐 한 달에 렌트비 뭐 한 3천만 원에 50만 원짜리다. 그러면 한 50만 원 그냥 남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10개 되면 어떻게 되죠? 500만 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 끝나면 가서 청소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숙박업인데 뻔한
숙박 말고 게스트 하우스나 아니면 에어비앤비.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도 잘 되려면 주인한테 연락이 와요. 에어비앤비 통해서 뭐 채팅을 하면 주인 전화기로 연락이 오죠. 영어로 연락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를 하신다 그러면 이게 되게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인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아시니까 되게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은 카페입니다. 커피숍. 예, 한국에서 은퇴한 사람들 커피숍 많이 차립니다. 근데 다 말아 먹어요. 왜 말아 먹냐?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 아니 스타벅스만큼도 맛없는데 가격은 스타벅스만큼 받으려니까 이게 장사 됩니까? 예, 인테리어 이쁘게 하면 처음에 몇 달은 되죠. 예, 근데 나중에 몇 달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재미없으니까 안 와요. 사진 찍을 거다 다 찍고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동네도 그런 카페 많아요. 나름 자기네 나름대로 감성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도 한 번 가면 그 다음에 갈 이유가 없어요. 뭐 커피가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카페 가서 뭐 재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카페도 뭐 한국에서 요즘에 아이디어 쓰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보드 게임 같은 거 갖다 놓는 카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만화책 갖다 놓은 카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미국 살다 와갖고 영어를 하시잖아요. 예, 영어 카페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 아이디어예요. 예, 요즘에 젊은이들을 영어 배우고 싶어 하는데 영어야 공부해서 배우지만 회화를 하고 싶잖아요. 실제 현지인들과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뭐냐? 제 아이디어는 외국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카페를 운영하잖아요. 예, 매일 저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들, 영어권인 사람은 얼마 디스카운트. 이거 소문나면 와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밍글 하는 시간. 예. 한국인들과 같이 섞여서 얘기하는 시간. 이걸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곳 안정리 그 근처에도 이렇게 영어 모임들 많이 있어요. 남이 카페 가세요. 근데 여러분이 카페 사장님이잖아요. 예, 그냥 카페만 장사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요. 소문납니다. 외국인들 많이 온다. 그러면 많이 와요. 그리고 그 카페는 자리를 갖다 꼭 한 사람이 한 테이블 뭐 이런 거보다는 큰 테이블 있죠. 예. 큰 테이블에 뭐 한 20명 앉을 수 있는 테이블 이런 데 공용으로 앉을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온 장소야 되겠죠, 여기는 당연히. 그리고 한국인들도 교통이 편한 장소. 예.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면 "영어 배우러 이 카페에 갈 수 있다. 문화를 배우러 이 카페에 갈 수 있다."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저는 이것도 대박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 그냥 하면 여러분이 성공 못 해요. 이것도 제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 봐주는 거 요건데 영어로 아이들 봐주고 이런 같은 건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괜찮은데 솔직히 이제 요거는 좀 힘들다고 봐야 돼요. 예, 한국 사람들이 아까 말했듯이 나이 드신 분들을 일시키는 걸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 가능성이 있긴 한데 요건 좀 힘든 아이디어라고 좀 생각을 해서 뭐 길게는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거는 뭐냐? 요거는 가게가 없어도 가능하고 좀 성격만 좋으신 우리 어머님들은 요거 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돼요. 예, 한국에 오면 예, 마을의 주민센터니 뭐니 이런 데 가서 친구를 많이 사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국 와서 바로 비즈니스 하면 안 됩니다. 한 1년은 버텨야 돼요. 물정 알고 비즈니스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꼭 가게가 없어도 괜찮아요. 집에 와서 사람들 밥해 먹이고 음식 같은 거 주는데 미국에서 갖고 온 소스 같은 거 있죠. 예, 이런 같은 거 이용해서 이 음식 같은 거 해주고 나눠주면서 이 소스 같은 거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미국에서 공동 구매해서 우리 좀 싸게 사자.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낱개로 주문하면 요거 배송비니 뭐니 다 내고 나면 뭐 이게 진짜 너무 비싸 가격이 한번 해 먹기에. 근데 요거 우리 그 여기 있는 이제 아줌마들 우리 한 20명만 모여서 요거 한 2개씩만 사잖아. 그래 갖고 한 40개 한꺼번에 사 갖고 붙이잖아. 그러면 가격 진짜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오늘 뭐 음식 먹어 보니까 어때? 맛있지? 이거 한국에서 사기 힘들어 이런 재료들. 예. 미국에서 조금 요리 관심 있었던 분들 그런 거 할 거 많아요. 트레이더스 뭐 트레이더 조지요. 예, 미국에는 한국은 트레이더스고. 예. 트레이더 조 같은데 각종 향신료 예 한국에 없는 거 엄청나게 많죠. 그 향신료만 갖다 팔아도 돈 벌 거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직구가 돼요. 한국에서 미국에다 직접 오더를 하지만 개인이 오더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 문제가 뭘까요? 개인이 오더하면 배송비가 많이 나와요. 두 번째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 오더를 못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집에 불러다가 아 오늘 우리 집에서 뭐 무슨 뭐 미국식으로 로티저리 치킨을 한번 할 거야. 아 요거 치킨이 뭔가 향신료가 미국 냄새 나잖아. 바다 냄새 나잖아. 뭐가 비결이야? 아 요거 향신료 요거 쓰면 돼. 요거 쓰면 되는데 이 향신료 어디서 구해? 아 요거 미국에서 사 와야 되는데 아 이거 필요한 사람 있으면 이번에 우리 공동 구매 한번 해 보자.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우리 어머님들 이거로 돈 벌 수 있어요. 뭐 그다음에 소스, 우스터 소스 뭐 이런 같은 거. 이거 별거 아닌데요. 맛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교화도
꼭 구하려고 하는 소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엠페런스에서 나오는 우스터 소스는 한국에도 우스터 소스는 많아요. 미국에서 파는 우스터 소스에서 리엠페런스 브랜드가 제가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걸로 요리했으니까 그걸로 해야지 간이 맞아요. 그래서 한국 와서도 미국 부대에서 그걸 구해 옵니다. 리엠페런스 우스터 소스를 갖다가. 그리고 마요네즈도 뭐 큐피 마요네즈 늘 쓰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뭐 돈가스 소스, 불독 돈가스 소스 뭐 이런 식으로 늘 쓰는 소스가 있는데 그런 같은 거 사람들이 욕심 나거든요. 주부님들은. 예. 그러니까 이런 같은 거 구하면 꽤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식 건강식품 예 이런 같은 거 좀 구하는 것도 괜찮고 예를 들어서 좀 특이하게 이거 로키 산맥 산삼 로키 산맥 산삼 한번 먹어본 적 있어? 이 산삼이 한국 것도 좋지만 이게 또 로키 산맥에 여기 있는 또 북미에 있는 또 산삼이 또 뭐가 더 좋다네? 예. 이런 같은 거 하면서 이런 산삼 같은 거 공동 구매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어요. 역수입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역수입. 그럼 미국에 있는 지인들한테 좀 사다가 붙여달라고 하면 돼요. 예, 쇼핑해갖고 여러분이 그거 남겨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가능해요. 이건 조금 사교적이고 이런 우리 어머님들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비즈니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취직하는 것 중에서 제가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 관광 가이드인데 관광 가이드로 취직하는 겁니다. 근데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따시는 겁니다. 한국은 자격증이 되게 많아요. 국가고시 자격증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는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이 있는데 국가공인 통역 전문 자격증입니다. 그냥 국내 여행 안내사 자격증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영어 외국어를 못해도 받는 거고요.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은요. 영어를 해야지 혹은 다른 나라어를 해야지 가능합니다.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나 프랑스어나 독일어나 뭐 이런 같은 걸 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행 보고 계신 분들 전 세계 다 계시죠? 예. 본인이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나 프랑스어나 독일어나 예, 이런 같은 거 한다. 동남아시아 언어 같은 거 한다. 예. 그러면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 따시면 좋습니다. 저희 우행 식구분 중에서도 이걸 따신 분이 있어요. 예, 학원 가면 몇십만 원 받고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은 직접 책을 사서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공부는 어떤 걸 해야 되냐? 예, 한국 역사 같은 거 좀 알아야 돼요. 그거 시험 보는 게 좀 있습니다. 국사, 관광학 개론, 예, 그냥 관광법규, 영어, 예, 이런 같은 거 좀 해야 되고요. 영어 면접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면접도 그렇게 뭐 복잡할 건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필기 시험은 이제 어떻게 되냐? 예. 총 4가지 과목을 시험 봅니다. 예. 국사, 한국사예요. 한국 역사를 어느 정도 알아야죠. 두 번째 관광학 개론, 그다음에 세 번째 관광법규,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해당 외국어, 영어나 뭐 일본어나 본인이 이제 스페셜티 있는 외국어 이거를 한 2시간 동안 시험 보고 매년 보통 이제 한 9월 달부터 10월 달 사이에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와 계신 동안 이거 공부하시면서 시험 준비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제 면접을 봅니다. 예, 면접을 보는데 예, 실질적으로 영어 면접 보는데 이제 영어로 본인 소개하고요. 관광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 갑자기 뭐 외국인이 길을 잃었는데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 예, 갑작스럽고 외국인이 배가 아프다는데 어디가 아프냐? 어디 병원에 어떻게 데려가면 된다. 뭐 이런 같은 거. 한국 문화 같은 거 좀 설명해 봐라. 그러면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거 좀 설명하는 거. 이런 같은 걸 좀 이용하면 이거 한번 따 놓으시면요. 이거는 여러분이니까 딸 수 있는 거예요. 예, 영어를 하고 혹은 독일에 계신 분들은 독일어 하고 예, 일본에 계신 분들은 일본어 하고 이러니까 딸 수 있는 겁니다. 합격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평균적으로 22%부터 28%. 그러니까 뭐 4명 중에 1명 합격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합격이 쉬운 건 아닌데 만약에 여기에 취직하면 여러분이 이제 여행사에 소속해서 가이드가 될 수가 있고요. 프리랜서로 예, 본인이 요즘에 이제 사이트 같은 데 올려갖고 개인이 이런 관광을 갖다가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광고를 하고 본인이 직접 나중에 모객을 해갖고 본인이 직접 가이드를 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통역 같은 거 일도 할 수 있고요. 의료 관광 통역도 할 수 있고요. 온라인 가이드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지금 여행사 소속으로 일하면 하루 일당에 한 10만 원에서부터 한 15만 원 정도 일당에다 팁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프리랜서로 가이드를 한다 그러면 일일 한 15만 원에서부터 30만 원 정도 예,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투어 비용에다가 팁.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파타임으로 일해도 뭐 한 1, 20만 원 정도 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 플랫폼이 있어요. 이게 예약해 갖고 받는 거 이런 걸 통해서 하면 한 달에 한 100만 원에서부터 300만 원 정도 뭐 사이드로 이렇게 벌 수 있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제 계절을 탑니다. 예, 성수기가 있고요. 봄, 가을이 성수기죠, 아무래도. 그다음에 겨울 추울 때하고 또 장마철에는 좀 성수기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일거리 한다. 어우, 되게 좋은 거예요. 예,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되게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걸 하면서 아까 말한 비즈니스 게스트 하우스를 같이 운영하면서 이걸 땄다. 금상첨화지.
혹은 뭐 에어비앤비를 하면서 '내가 자격증도 있다.' 금상첨화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있습니다. 커피숍 하면서 이거 자격증 땄다. 이것도 금상첨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국 와서도 아이디어 쪼끔만 쓰면 한국의 50 대들은 비즈니스를 해도 말아먹기 쉬워요. 커피숍 차리면 말아먹기 쫄딱입니다. 예. 50대 무슨 여관 차려서 말아먹기도 쉽습니다. 그치만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에어비앤비가 있고요. 게스트하우스가 있고 그다음에 또 커피숍을 찾아도 영어 카페 이런 식으로 돌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가이드 같은 걸 할 수 있고 제가 또 재미있는 아이디어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곳 안정리 앞에 미군 부대 앞에 제가 작년에 6 개월 올해 3 개월을 다니면서 아직도 못 본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될 것 같아요. 뭐냐면요. 전 봐주는 겁니다. 사주팔자 풀어주는 거. 사주팔자 풀어주는 건데 장소도 많이 필요 없어요. 예. 한 5 평만 있으면 됩니다. 5 평이면 임대 한 월 한 30만 원, 40만 원짜리도 있어요. 예. 한 40만 원 정도 있습니다. 5 평이면. 15 평짜리가 요즘에 80만 원, 100만 원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 5 평만 있으면 돼요. 5 평만 있으면 되는 게 그냥 바깥에 들어오는데 그다음에 이제 안에 딱 들어오는데 예. 그리고 안에 인테리어 꾸미는 거 제 생각에 한 300만 원만 꾸미면 됩니다. 쪼끔 동양스럽게만 꾸미면 됩니다. 뭐 창문살 있고 좀 뭔가 들어가면 좀 뭔가 영험해 보인다. 이런 것만 있으면 되고 옷도 개량 한복 같은 거 좀 입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어를 하시잖아요. 예. 영어를 하시면 사주팔자를 봐주는 겁니다. 예. 한국에서 이쯤에 봐주는 게 보통 5만 원이거든요. 예. 5만 원이면 이제 미국인들도 별로 부담이 없죠. 예. 뭐 한 40불, 30불이니까 포춘 텔러인데 코리안 포춘 텔러 그래서 50불 받으면 예. 근데 이게 없어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못 봤을까? 영어로 이걸 설명 못해서 못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어나 잘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영어를 너무 잘하면 안 돼요. 쪼끔 영어가 어수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신뢰가 있어요. 오히려 더 한국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 아이디어를 냈는데 와 제가 지금 탐내고 있는 자리가 있어요. 인형 뽑기 방 자리가 있는데 딱 5 평이거든. 근데 제가 지금 한국에 안 나와 있으니까 안 하는데 만약에 제가 한국에 나와 있다 그러면 그 5 평짜리 저 렌트 받아 갖고 진짜 해 볼까. 예 사주 공부해 갖고. 왜냐하면 사주 쪽 공부하면 대충 풀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얘기도 영어 너무 유창하게 하면 2-3 뒤에 신뢰가 안 간다니까요. 너무 사자 같아요. 그러니까 개량 한복 좀 입고 안에 딱 들어가면 좀 향도 피고 분위기도 좀 묘하게 만들어 갖고 뭐 이제 일부러 말도 좀 어눌하게 "What is your name, sir?" 뭐 그러면서 막 "What is your birthday, sir?" 그다음에 딱 해 갖고 2001 응? August 뭐 15 오케이. What time? 뭐 하면서 딱 이러면서 딱 그러니까 "You root have a dragon, rabbit, and you have too much water in your life."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얘기해 준 거야. "Be careful about the girl."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You will have much, much more money coming soon."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좀 어색하게 얘기를 해 줘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지 오히려 더 외국인들이 더 신뢰 갑니다. 예 제가 뭐 종종 말씀드렸지만 망치 아줌마라고 있어요. 예 유튜브에 망치라고 치면 나오는데 그 아주머니 남편분이 미국 분이에요. 예 영어를 되게 잘해요. 전 처음에 그 아주머니 영어도 못하면서 진짜 용감하게 한국 요리 가르쳐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어 못하는 거 아닙니다. 발음 하나하나 발음 되게 좋아요 그 아주머니. 예 근데 일부러 그렇게 얘기해요. "Today we like to make a 김치 전 예 Korean pancake. It's very very delicious."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너무 유창하게 영어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안 봐요. 어텐틱하지 않다 보이죠. 예 진짜 같지 않은 겁니다. 영어가 어수룩해야지 이 사람이 진짜 같습니다. 그냥 수염 좀 잘 나신 분들은 좀 수염 좀 기르시고요. 예 그다음에 훈장님 모자 같은 것도 쓰시고 개량 한복 입으시고 그다음에 딱 옆에다 딱 봐 갖고 책 같은 거 몇 권 딱 꼽아 놓고 한문된 책 쫙 꼽아 놓고 이렇게 해 주면 사주팔자 봐주잖아요. 예 그럼 그 5만 원씩 받으면 그거 하루에 4명 모아도 20만 원이야. 20만 원이면 뭐 한 달이면 600만 원씩 뭐 쉰 날 빼더라도 500만 원. 뭐 전기세 뭐 에어컨 뭐 다 빼고 뭐 하더라도 뭐 300만 원 벌겠네. 하루에 한 4 명만 오면 짭짤하게 돈 벌겠네. 저는 그 생각 번쩍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뭐 여기 안정리 앞에 우리 우행식과 차린다고 그러면 예 당연히 뭐 저는 가서 어드바이스 해 드릴 거고요. 안 차리면 제가 차릴 수도 있고요. 모릅니다 그거는. 그리고 뭐 여기만 뭐 자리인가 뭐 송탄 앞에도 있고 뭐 대구 앞에도 미군기지 있고 서울도 용산근처도 있고 뭐 그런데 서울 용산 좀 렌트비가 비싸겠다. 그렇지만 뭐 송탄 앞에나 뭐 대구 앞이나 뭐 이런 데 뭐 렌트비 뭐 얼마 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재밌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것도 재밌고요. 하다못해 그 뭐 점 봐주는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서울에서 관광객들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오는 데 있잖아요. 예. 이런 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오는 데는
영어로만 적혀 있어도 돈 벌어요 남들보다. 외국인들이 와서 전문 볼 거 아니에요. 거기 뭐 서울도 보면 뭐 사주 카페니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카페 하면 그냥 그것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좀 사주팔 줄 알고 그런 분 있으면 와서 파트타임 일하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 카페 커피숍에다가 혹은 게스트하우스에다가 스케줄 적어 놔요. 매주 목요일, 금요일 7시 부터 reservation only 미리미리 예약해 갖고 그다음에 코리안 사주팔자 그다음에 4 column and 8 characters 이게 사주팔자죠. 4 columns, 8 characters 뭐 요거를 봐준다. 뭐 코리안 조디악이다. 이렇게 해 갖고 쭉 적은 다음에 뭐 보는 값 5만 원.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그분이랑 나눠야지 오신 분이랑 제 자릿세 갖고 뭐 2만 원, 3만 원 나오든가 2만 5천 원, 3만 원 나오든가. 그래서 카페를 하든 뭐든 하는 돈 벌 건 많이 있다니까요. 저는 뭐 게스트하우스니 카페니 이런 거 하면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틈새 시장을 차리면요. 여러분이 혹시 이제 뭐 60대 한국에 오시든 70대 초반에 오시든 한국에서도 소일거리 할 거 충분히 있지 않은가. 돈 벌 건덕지 충분히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합니다. 괜히 한국 와서 누구한테 혹해갖고 어디 투자한다 뭐 이런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아파트 어디다 투자하면 돈 번다. 제일 많이 사기치는 게 분양 쪽이 거짓말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뭐 여기에 뭐 학교가 들어온다. 뭐 여기에 병원이 들어온다. 언제 여러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들어오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동안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그런 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이제 9개월 있어 보니까 아이디어는 팽팽 돌아요. 돈 벌 수 있는 아이디어는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죠. 나중에 만약에 한국에서 뭐 몇 년이고 살겠다 이런 생각하면 심심하면 또 그런 비즈니스 해볼 수도 있고요. 여기 말하는 비즈니스 말고도 뭐 아이디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관심 있으면 오늘 영상이 또 많은 분들이 보시잖아요. 만약에 영상이 또 오늘 빅히트를 쳤다. 그러면 좀 더 세분화시켜서 영상을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빅히트 안 쳤으면 뭐 그냥 오늘 영상을 끝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빅히트 치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좋아요 무조건 눌러야 됩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야지 이 구글이 유튜브가 많이 보이게 해갖고 많은 분들이 보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하시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셔야지 제가 또 신나서 만약에 관심 있다 그러면 아예 하나만 딱 봐서 게스트하우스 전략 쫙, 에어비앤비 전략 쫙, 그다음에 뭐 사주팔자 보는 곳 전략 쫙, 뭐 그다음에 관광 뭐 통역 자격증 따는 방법 제대로 쫙 뭐 이런 같은 거 완전 스페셜리 이렇게 영상 하나씩 쫙쫙 적작 만들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연휴 또 재밌게 보내시고요. 또 연휴 동안 또 나중에 한국 가면 내가 무슨 일 할까 이런 좀 상상이 있는 분들은 또 즐거운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